안녕하세요. 성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계정들이 되고요. 이 수익과 비용은 계정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중복된다는 얘기는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계정 과목이지만 소속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어쨌든 회계상 거래와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구분할 수 있다와 그 다음 회계상 거래를 구성 요소별로 파악하여 거래의 결합관계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는 NCS 학습 목표를 달성할 거고요. 이 중에서도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그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은 차감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비용을 빼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예,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면 소득세 차감전 이익, 법인인 회사는요,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차감하게 되면 수은이익이 돼요. 이거를 T자 계정으로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매출액은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간에 매출액이 들어오고 영업의 수익이 들어오고요. 차변은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매출원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한관비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계산한다? 수익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계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뭐가 있다? 비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조 있죠. 제조를 하는 업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전산회계 2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도소매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정 과목을 선택할 때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 이게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자, 이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당좌자산, 재고자산 쭉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매출, 매출원가, 그리고 제조원가 이런 식으로 구별되어 있거든요. 제조원가는 번호가 몇 번? 501번부터 600번까지가 제조원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입력할 때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번호가 몇 번 돼 있어요? 511번 돼 있거든요. 그러면 511번의 복리후생비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면 여기 판매관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시죠? 판매관리비. 그게 몇 번이라고 되어 있냐면 801번부터 900번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동일한 복리후생비지만 우리 회사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쓴 돈이나 이런 거는 몇 번 때? 800번 때 복리후생비로 입력하게 되거든요. 그럼 800번 때는 뭐가 된다고요? 영업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을 쓸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산에서 입력할 때는요, 얘네들 소속을 다 밝혀줘야 돼요. 어디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어디에 해당하는 수익이냐. 그래서 번호로 이 모든 걸 다 구별해서 입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건 몇 번대? 500번대라고 얘기하는데 요 대라고 얘기했죠. 501번, 502번, 503번 전부 다 500번에서부터 속하는 거 600번 가기 전까지 하는 거죠. 이걸 우리 500번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매출원가는 몇 번대다? 500번대 비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800번대 비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나중에 요거 지금 수익비용 얘기하면서 이거를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거는 내용이 많아서 교재 보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례 1번. 2월 1일 생산직 사원의 급여 22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 문제는 사례 2번하고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사례 2번은 뭐냐면 사무직 사원의 급여 1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할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급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는 임금이라는 비용으로 부르고요. 임금은 몇 번대가 된다? 500번대 비용이 돼요. 생산직 사원은 물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500번대 아니면 제조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에 포함되는 비용이 되고 비용이 발생. 그러면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해서 금액 얼마요? 네, 여기 22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2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사례 2번에 있는 2월 2일 거 사무직 사원의 급여라고 했죠. 생산직 사원의 급여는 제조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고 사무직 사원의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 계정과목 뭐라 쓰냐면 급여라는 계정과목을 쓰고요. 몇 번대? 800번대 비용이 돼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가 된다? 150만 원.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게 되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 사원의 급여는 임금이라고 하고요. 사무직 사원의 급여는 급여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사례 몇 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얼마를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계정과목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작급이라는 비용의 발생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가 돼요? 현금으로 될 건데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작급 13만 원, 대변에 현금 얼마? 13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작급입니다. 작급 알아두시고요. 자, 일용직 근로자 일당 작급. 다음 사례 몇 번? 4번이랑 사례 5번 두 개 보겠습니다. 자, 사례 4번.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례 5번은요. 생산직 사원 김익현의 결혼식 축의금 얼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죠.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결혼식장 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고 뭡니까? 축의금 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비용이나 수익은 출처나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가 어디서 나타난 돈이야? 아니면 어디에다 지불한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우리 회사가 아닌 거래처 직원한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접대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출거래처라고 했죠? 매출거래처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래처 직원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번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 20만원.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어가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 얼마? 20만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례 5번 2월 1일 생산직 사원이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죠. 우리 회사 직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이 되고요. 이거는 몇 번대? 500번대가 되겠네요. 왜요?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용의 발생 사변에 뭘로 해주시고요. 복리후생비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0만원.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몇 번? 6번 볼게요. 자, 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나눠줄 손수건을 제작하고 제작 비용 100만 원은 자기합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 사례 7번도 같이 볼게요. 자, 영업부 신입사원 김갑수의 명함을 제작하고 명함 제작비 2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차에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손수건을 제작했다라고 했는데 앞에 본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지급하죠.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건지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예, 여러분들은 정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딱 누구누구 서울 무슨 동에 사는 김모 씨한테 줄 손수건 이게 아니죠.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은 누가 올지 몰라요.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 우리가 뭘로 본다? 광고 선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죠?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기와 수수료 발행에 지급했죠? 이건 뭐가 돼요? 현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전단지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광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손수건이 아니라 전단지를 찍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광고 선전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누구에게 나가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례 7번 같은 경우는 영업부 신입사원 김갑수의 명함을 제작했죠. 선생님 이거는 직원을 위해서 지불한 거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인가요?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복리후생비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명함 있죠. 명함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뭐 거래처 가가지고 저 이렇습니다라고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다? 관리, 판매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업무 용도로 뭔가 찍어내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서 인쇄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책이든 아니면 뭐 종이든지 간에 뭐 업무 용도로 쓰이는 거 도서 인쇄비라고 되고요. 금액은 얼마? 2만 원. 자, 그리고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뭘로 보통 예금으로 금액 얼마?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 용도로 그 인쇄소에다 뭐 맡겨가지고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도서인쇄비. 근데 그 찍어낸 걸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그건 광고선전비. 그래서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사례 몇 번? 8번 볼게요. 자, 제품 홍보를 위한 책자를 제작하고 제작 비용 12만 천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로 됐죠. 자, 제품 홍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 이렇습니다 라고 책자 막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이거? 많이 사가세요 라고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된다? 광고 선전비가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12만 천원. 그럼 당좌 수표 발행했죠? 당좌 수표 발행하게 되면 어디서 나가는 거?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거 금액 얼마? 12만 천원.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몇 번째? 800번째 광고선전비가 되겠죠. 자, 사례 9번입니다. 생산직 직원 교육을 위한 교육용 책자. 똑같이 책자를 제작했는데 여기 앞에 거는 제품 홍보였고요. 요건 뭐예요? 생산직 직원 교육을 위한 거죠. 그러면 교육을 위한 거 뭐라고 분개한다? 교육 훈련비라고 분개를 하고요. 금액은 얼마? 13만 2천원. 국민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로 결제했는데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면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13만 2천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사례 몇 번? 10번입니다. 매출 거래처의 직원과 식사하고, 자,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매출 거래처의 직원과. 그러면 거래처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죠? 뭐가 되겠어요? 접대비라는 계정으로 공개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5,000원. 비용이 발생됐고,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면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25,000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사례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11번. 자, 생산직 직원의 직무 연수 강화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자, 교육이에요. 자, 그럼 생산직 직원이거든요. 자, 교육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뭐가 된다? 교육 훈련비가 되고요. 금액은 얼마? 100만원. 이거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누구한테 했어요? 생산직 직원이죠. 그럼 얘는 몇 번? 500번. 제조에 포함되는 교육훈련비가 되고요. 자, 그러면서 강사료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 시 원천 징수세액이 13,000원 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강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강사가 수익이 발생하면 이 강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강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 회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대신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천 징수하는 세액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다? 예수금이라고 얘기했고요. 금액은 얼마? 13,000원. 이것만큼 뭐가 증가하는 거? 부채가 증가하는 거. 왜? 나중에 내야 되니까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니까요. 보통예금 해줄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98만 7천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사례 12번. 사무직 사원의 사기 증진을 위하여 새마을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1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자, 새마을 식당에서 회식한 거, 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무직 사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그러면 직원을 위해서 썼으면 뭐가 된다고요?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13만 원. 자, 대금은 전부 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죠? 그럼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13만 원.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복리후생비는 사무직 사원이니까 제조 아니죠? 그래서 몇 번대요? 800번대의 뭘로 준다? 복리후생비로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몇 번요? 13번 볼게요. 사례 13번. 본사 사무실 인터넷 사용요금 얼마? 3만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에 따라 되어 있죠. 자, 문제 14번도 같이 볼 건데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두 개는 아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분계는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회사에 인터넷을 왜 설치해요? 자, 인터넷은 연락수단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서류를 보내거나 할 때, 뭐예요, 우리? 인터넷으로 뭐합니까? 서류를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죠. 이런 것처럼 인터넷 사용도 결과적으로는 연락수단의 한편인 거예요. 연락수단인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 우리 뭘로 처리한다고요? 통신비로 여기 처리합니다. 금액 얼마? 3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뭘로? 예, 대변의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3만원. 이렇게 분개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선생님, 문제 14번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등기료 1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그리고 금액은 얼마? 12,000원. 선생님, 등기료 뭘로 분기합니까? 목적을 보라고 했죠? 자, 우리가 우편을 발송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내거나 하면서 당신 꼭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비용 이런 거 분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통신비가 되세요. 그래서 통신비로 금액 얼마? 12,000원. 연락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용도로 쓰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 사례 몇 번? 15번 보겠습니다. 자, 김찬성 회계사무소에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기장료 1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할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통예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대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15만 원. 그러면서 차변에는 뭐라 기록하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거거든요. 수수료 비용으로 금액 얼마? 15만 원 할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은 뭐냐? 자, 수수료 비용은 우리 회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해야 될 걸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맡기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자, 우리가 회계사무실에다가 장부기장을 의뢰하는 건 뭐예요? 회사 내에서 장부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회계사무실에다가 우리 회사 대신에 장부 좀 작성해 주세요 라고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장부 작성해야 될 걸 회계사무실에 하니까 대신해 줬네요. 감사합니다. 뭐가 된다?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사례 몇 번? 16번 볼 건데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300만 원을 이체했으며 이체 수수료를 1,400원이 함께 인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했으니까 자, 당좌예금 통장에 이제 얼마가 돼요?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변의 뭘로 자산의 증가 당좌예금으로 300만 원 기록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겠죠. 이때 이체 수수료 1,400원이 함께 인출됐으니까 보통 예금에서는 300만 얼마요? 1,400원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예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당좌 예금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은 우리가 이쪽 은행 가가지고 돈 빼가지고 여기 통장에다 딱 넣어야 되는데 어디 앉아가지고 회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뚝 계좌 이체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뛰어가서 해야 될 걸 얘가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수수료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액 얼마? 1,400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17번이요. 재산세 19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재산세는 뭘로 회계 처리한다고요? 세금과 공가로 분개하고요. 세금과 공가는 강제적이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성격의 세금, 뭐 이렇게 공과금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세금과 공과를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19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19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죠. 다음 사례 18번 동창회비 나왔는데요. 자, 동창회비는 뭡니까? 우리 회사 사업주님께서 소속되어 있는 어느 단체에다가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뭐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하고요. 자, 금액은 얼마?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금은 납부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금액 얼마요? 1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고요. 자, 나중에 이거 이제 법인세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이 동창회비는 뭐가 인정되니 안 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법인세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뭘로 기록할 거다? 세금과 공과로 기록할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몇 번? 19번 보겠습니다. 자, 마트의 진열장을 3개월간 임차는 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임차하고 보증금 50만원과 1개월 사용료 5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해 지급했거든요.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할 지급하게 되면 당좌예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합치면 얼마예요? 50만원에 5만원 합쳐서 55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뭔가 빌리면서 보증금을 맡겼다. 그러면 빌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보증금은 우리 회사가 도로 돌려받는 거. 그래서 차변에 뭐가 되고요? 임차 보증금이 되고요. 금액은 얼마요? 90만원. 그리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임차료로 분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료로 금액 얼마? 5만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몇 번요? 20번 보겠습니다. 해영 문구점에서 문구류 52,000원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였다. 구입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우리 문구류 있죠. 문구류는 우리가 한번 쓰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없는 거, 물론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미가 원상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소모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비용을 회계 처리하라고 했죠. 그러면 소모품 B라는 계정으로 분개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52,000원.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아직 대금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죠? 그래서 뭘로? 미지급금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이었으면 외상 매입금이겠지만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니라면 미지급금을 해주시고 금액 얼마? 52,000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2번입니다. 자, 공장 전기 사용료 얼마요? 19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공장 전기 사용료는 우리가 뭘로 분개한다고요?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분개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190만원.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은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19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사례 몇 번요? 22번 볼게요. 자, 본사 사무실 전기 사용료 3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자, 이게 전기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공장에서 쓴 거 있죠? 공장에서 쓴 거는 전력비로 바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본사 사무실에서 쓴 전기 사용료도 물론다 전력비로 분개하는데 쌤 이름이 똑같네요. 똑같기 때문에 이거 몇 번대? 사무실 거는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공장 거는요 500번대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 얼마? 35,000원 분기하시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3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부터 해가지고요. 뭔가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좀 있어요. 자, 본래는 뭐냐면 공장 있죠. 공장은 전기세는 뭘로? 전력비로 분류하고요. 그 외에 가스나 수도 같은 사용료는 가스, 수도료로 해서 구별을 했었거든요. 구별했었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든 가스, 수도료든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전력비로 분개해주세요라고 머리 사무실에서 쓴 것도 전력비로 분개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광열비에서 뭘로 전력비로 따로 떼내서 분개를 하고 나머지 가스나 수도 사용료는 뭘로 한다? 수도광열비로 분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 23번 보시면 사무실 수도 사용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돼 있죠. 그러면 사무실은 800번 떼고요. 뭘로? 수도광열비라고 분개해 주시면 되세요. 금액 얼마요? 5만 원 해주시고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현금이 감소하겠죠? 대변은 뭘로? 현금으로 금액 얼마? 5만 원. 만약 공장에서 가스나 수도를 사용했다면 이때는 뭘로요? 가스, 수도료로 나눠서 분개하시면 되세요. 계정감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요거 사례 몇 번? 24번 볼게요. 자, 사례 24번. 공장 수도 사용료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사무실에서의 수도 사용료는 수도 광열비였거든요. 근데 공장에서 쓴 거는요. 가스 수도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5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면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 얼마?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 25번. 공장 화물 차량의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엔진과 엔진 오일은 당연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당연히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고요. 자, 차량에 썼으니까 이건 뭘로 한다? 차량 유지비가 되죠. 다른 문제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선비라는 계정감을 쓸 건데 차량에 쓴 돈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고 분개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만 원. 그렇게 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하겠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3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건 다 해봤던 거니까 아실 거예요. 다음 26번. 본사 건물의 외벽에 도색을 하고 도색 비용 13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죠. 자, 이럴 때 본사 건물 거 있죠. 건물에 대한 도색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135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카드를 결제했죠. 카드를 결제했으면 아직 대금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뭘로? 미지급금으로. 그래서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라면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13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몇 번? 27번입니다. 공장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35만 원과 영업부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3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죠. 자,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뭘로 분개한다?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분개를 하는데요. 지금 하나는 공장이고요. 하나는 영업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공장에서 쓰인 거는 어디에? 제조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500번대의 뭘로? 보험료로 분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에서 쓴 거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다. 물건을 판매하고 홍보도 하고 하기 위해서 쓴 보험료이기 때문에요. 얘는 뭘로? 판관비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거 몇 번대? 800번대. 그리고 뭐가 된다? 보험료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장 화물차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변에 보험료라고 기록하되 몇 번대요? 500번대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금액 얼마? 35만 원. 그 다음에 영업부 차량 거는요.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몇 번대 보험료요?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죠. 영업부 차량 거는. 그래서 금액 얼마? 32만 원이고요. 이게 둘 다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 납부했을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으로 금액 얼마? 67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고 보험료 계정은 두 개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용 계정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알아서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다음 사례 28번. 대구 산업에 대여한 대여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5천만 원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 115만 원을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받았다라고 돼 있죠. 당좌 수표로 수취하게 되면 뭐가 된다? 현금이 되고요. 지금 원금 5천만 원과 라고 했으니까 얘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 6개월짜리였으니까 무슨 대여금? 단기 대여금으로 있던 거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으로 금액 얼마? 5천만 원 하고요. 이때 발생한 이자는 뭐가 돼요? 이자 수익이 되고요. 이건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요게 얼마가 된다? 115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요걸 합쳐서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변 얼마? 5,115만 원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런 이자 수익이 우리 뭘로 보는 거예요? 영업외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외 수익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 영업외 수익이 되죠. 자, 다음 사례 몇 번? 29번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 진실산업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 12만 원을 수취받아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배당을 받으면 뭐가 된다? 배당금 수익이 되는 거고요. 금액 얼마? 12만 원. 요것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당좌예금 통장 입금 받았으니까 차변의 뭘로? 당좌예금으로 금액 얼마? 12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몇 번요? 30번입니다. 회사의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죠. 자, 토지를 받았으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토지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3천만 원이 되고요. 공짜로 받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수익은 수익인데 무슨 수익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때까지 안 썼던 계정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산 수증 이익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많이 까먹어요. 잘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짜로 누가 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주게 되면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지만 공짜로 수치 받게 되면 자산 수증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사례 몇 번? 31번입니다. 대성산업에서 차입한 차입금 3천만 원에 대하여 2,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상환하고 잔액은 탕감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차입한 차입금은 만기가 8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되고 금액은 얼마요? 3천만 원 있었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때 2,500만 원은 자기합수표로 상환했으니까 자기합수표로 상환하게 되면 뭐가 된다? 현금. 금액 얼마? 2,5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잔액은 탕감받았다 돼 있죠. 자, 여기서 탕감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다. 자,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데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이익 봤다. 우리 앞에 있었던 자산 수중 이익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원래 내가 채무, 갚아야 될 게 있었는데 그 권리를 탕감받았죠? 그래서 이럴 때 이익을 우리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얼마요?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분개해 주신대요. 자산 수증 이익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채무 면제 이익은 상환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그냥 나만 안 받을게. 이렇게 된 거. 그게 뭐가 된다?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몇 번요? 32번입니다. 자, 사례 32번입니다. 민국 상사의 사무실을 대여하기로 하고 보증금 1,000만 원과 1개월분 월세 12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했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요? 32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대여니까 내 걸 빌려준 게 되고 보증금을 받았죠. 보증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대여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보증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한 거, 그래서 뭐로 쓴다고요? 임대 보증금으로 우리 기록하죠.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3만 원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요 1개월분 월세는 뭐가 된다? 임대료가 되죠. 임대료가 되고 금액 얼마?
1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임대료도 영업의 수익이 됩니다. 다음 사례 33번. 자, 국군 장병 위문으로 상품을 기탁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준 거니까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이때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 공짜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품은 원가로 200만 원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몇 번? 조교 8번. 기억나세요? 하계정 대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록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는요. 비용의 발생 뭐라고 한다? 기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요? 100만 원. 여기 끝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으시고 이제 34번 마지막 문제네요.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소실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품이 사라졌으니까 대변의 뭘로 상품으로 기록하고요. 금액은 원가 따라간다, 시가 따라간다. 당연히 원가.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뭡니까?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도금액 번 8번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자연적인 화재 이런 걸로 손실이 되게 되면 재해 손실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 얼마 90만 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부금과 재해 손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들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을게요.